되었기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의 기쁨을 담아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립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다 같이 묵상함으로 10월 15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시작. 다음은 영국에서 사역하시는 김은희 선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을 세계 만방에 보내주시고 주님의 귀한 사역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건강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오나 육신이 연약하여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오랜 병상에서 또한 암투병으로 의사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희귀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병상에서 일어나서 건강하여서 남은 여생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여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암투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건강하여서 젊음의 때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손주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른들도 하기 힘든 항암을 어찌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방사선 치료를 어찌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 같은 은혜를 베푸시사 방사선 없이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부모의 기도를 받으시고 조부모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한 사역으로, 또 결혼하여 군생활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떠나 거룩한 길 가게 하시고 우리들보다도 영력과 지력과 능력을 허락하시어 앞으로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담대한 믿음 주셔서 앞으로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신앙 전수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지켜보아하시며 좋은 소식이 늘 오갈 수 있게 하시며 어린 자녀들 하나님 품에 있는 자녀들도 정말 말씀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먼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념의 대립과 갈등과 정치적 혼란 속에서 풍전등화와 같지만 주님께서 지금까지 지키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위하여 유정자들에게 하나님 주님을 두려워 떠는 경외함 주시고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며 한국 교회가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며 젊은이들이 어린아이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며 다시 한번 대한민국과 우리 조국이 또한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세계의 선교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KWMI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인도해 주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로 나가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며 더욱 넓어져 세계를 품고 나갈 수 있도록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임원을 비롯하여 호스트들 그리고 24시간 기도방을 지키는 지킴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수고와 누구를 아시오니 저들의 가정과 사역에 복을 주시고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며 저희들이 기쁨으로 일들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강사님 보내주셨습니다. 창조과학회 위하여 수고하시는 차성도 교수님 보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저분을 통하여서 많은 영광 받으신 주님 앞으로 남은 날들이 더욱 복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정말 준비하신 말씀 하나도 빠짐없이 잘 전하게 하시며 저희들은 이 말씀 듣고 인사이트를 얻어서 정말 저희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할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명백히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귀한 깨달음과 은혜가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다음은 오늘 말씀의 낭독이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다음은 김한 찬양 사역자님의 창조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찬양을 부르실 때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빛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주시고 품 안에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내 죄를 대속해 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품 안에 안아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아멘. 다음은 강원대 물리학과 교수를 역임하셨으며 한국창조과학회 춘천 지부장이시며 글로벌 교육 변혁 운동의 원장님이신 차성도 교수님께서 창조와 진화라는 귀한 말씀을 설교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제가 5월 말에 한번 여러분들 뵙고 두 번째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공유할 때 이 음성 공유를 같이 안 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잠깐 소개해 주셨지만 잠깐 또 소개를 이게 화면이 안 넘어가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공유를 할게요. 이 화면이 안 넘어갑니다, 지금. 네. 음. 네, 이제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제가 이제 85년부터, 그, 2021년까지 강원대 물리학과 교수를 하다가, 이제 은퇴를 하고요. 지금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박사과정에 있을 때에 카이스트에서 박사과정을 할 때에 성경 공부반이 있었어요. 그때 김영길 교수님, 네, 한동대 총장 하셨던 고 김영길 교수님께서 저희 이 성경 공부반 지도 교수님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박사과정 시작할 바로 그 시점에 한국창조과학회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교수님 이렇게 도와드리면서 교수님으로부터 창조과학을 배우게 됐고, 그래서 제가 이제 85년에 강원대학 가게 됐다 그러니까 강원도에 가서 빨리 강원 지부를 만들고 이제 창조과학을 강원도에서 시작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85년에 김용길 교수님 초청 강연 겸 도지부 창립을 해서 그때부터 창조과학회에서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이제 원주 지부가 생기면서 지금은 강원 지부가 두 가지로 춘천 지부와 강원 지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5월 말에 소개해 드렸던 그 100만 마이크로스쿨 프로젝트 그것을 운영하는 글로벌 교육 변혁 운동 원작을 맡고 있습니다. 예, 여기가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춘천입니다. 춘천 참 아름다운 도시인데요. 춘천에 대해서 뭐라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그러면 뭐 닭갈비요, 뭐 막국수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백이보충돼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군 근무를 하신 분의 반은 여기를 거쳐갑니다. 어디서 훈련을 받았든 여기를 통해서 강원도 내에 배치를 받게 되고 강원도 내에 또 신병교육대로도 또 이렇게 배치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아마 옛날 생각나시는 그런 선교사님도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곳에 들어와 있는 동안 종교 행사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 영내에 뭐 불당도 있고 천주교 성당도 있고 또 교회도 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 매주일 아침마다 말씀을 전했는데요. 제가 이곳에 가서 말씀을 전도를 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것을 알게 됐습니다. 뭐 선교사님 이미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20대 청년의 그 기독교 비율이 4%가 안 되죠. 미전도 종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에 들어있는 훈련병들 중에서 생애 최초로 예배당을 들어본 사람, 그 60%가 넘습니다. 저희 때는 뭐 크리스마스 때든 뭐든 교회 갈 기회가 있었는데 아예 교회 갈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죠. 이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무엇이 이들의 말씀을 막고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시덤불에 떨어지면은 그 가시덤불이 싹이 자라는 걸 막아버린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시대의 가장 큰 가시덤불은 바로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에 철저히 막혀 있어서 이들이 복음의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선교단체 교회에서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려도 열매가 없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바로 이 가시덤불,
이 청년의 마음을 맡고 있는 진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의 문제를 통해서 진화론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창조주 하나님 만날 수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만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이 연결되고 복음으로 연결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배 시간은 이들이 쉬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군부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배 시간에 거의 90% 엎드려서 잡니다. 근데 여러분 이 초롱초롱한 눈을 보세요. 이들이 관심 있는 것을 전할 때에 이들이 정말 이렇게 열심히 듣습니다. 그리고 제가 백이보충대뿐 아니라 제가 살고 있는 곳에 가까운 화천에 이군단 산하에 다음과 같이 세계 사단 신병교육대가 다 각각 있습니다. 이들은 오후에 예배를 드려요. 오전엔 기간병이 드리고 그래서 아침 일찍 백이보충돼서 복음을 전하고 오후에는 매주일마다 이 세 군데를 순회 방문합니다. 7사단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다음에 27사단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은 저 때는 27사단이 그대로 있었고요. 지금은 15사단에 이렇게 같이 통합이 됐는데요. 주일날 가면 이렇게 장병들이 그 떼지어서 들어오는 걸 보면 진짜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뛰죠. 그래서 꽉 차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들이 듣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군정 목사님과 이거를 연합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진중 세례자가 2배 되는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좀 특별해서 제가 소개해 드리는데 바로 15단은 19년 6월 2일 날인데요. 이날 이제 김윤수 중위 군목하고 제가 같이 사역을 했었는데 여기 신문 기사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신병 350명 중에서 이날 21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세례를 받은 거죠. 그래서 정말 이들이 주님을 믿고 진중 세례에 이르기까지 제가 복음을 매 주일마다 가서 전했는데요. 그래서 아침에 가면 800명에서 1000명이 모여 있습니다. 백이보충대에. 그리고 오후 2시에 신병교육대를 방문하면 한 300에서 40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1200명 정도를 그것도 젊은 청년, 복음을 모르는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는데 그래서 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할 것인가 이게 엄청난 도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선교사님들께 제가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시범을 보인다, 전도하는 네, 그런 시간이라고 그렇게 여겨주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무엇일까요? 그 질문은 바로 어떠한 삶을 살 것입니다. 이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가 결정 안 돼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것이죠. 근데 어떠한 삶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바로 나는 누구인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가에 의해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를 계속 질문하다 보면 첫 출발점에 도달하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가죠. 그래서 생명의 근원을 뭐라고 생각하는가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생명의 근원은 누구나 다 같이 진지하게 생각해 볼 그런 주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과학자니까 이것을 과학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이 무엇일까요? 과학은 다음과 같이 4단계를 통해서 확정이 됩니다. 여기 사가 떨어지는 얘가 있는데 사가가 왜 떨어지느냐? 사가와 지구가 서로 당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무슨 법칙이 확정됐습니까?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인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가는 다음 4가지 중에서 불가능한 것이 있어요. 일단은 실험이 불가능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무생명에서 생명이 되는 걸 실험해 본 적이 없어요. 당연히 관찰된 적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법칙으로 성립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실 때에 이렇게 진화 법칙이라고 배우셨나요? 아니죠. 바로 진화론이라고 배웠어요. 왜? 이것은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는 학설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무조건 진화는 과학적 사실이다. 이거 하나만 배우는 거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이것만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앙이 있냐 없냐에 상관없이 머릿속에 진화가 과학적 사실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 속에 사실 세뇌돼 있다시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과연 정말 진화가 과학적 사실인가를 현대과학에서 밝혀낸 여러 자료를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진화는 과학적 사실인가라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질문 세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정말 생명이 저절로 생겨났는가? 진화에서는 점진적으로 진화했다는 그 중간 단계가 존재하는가? 그리고 진화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씩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입니다. 생명이 저절로 생겨났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쉽게 파리부터 생각해 보죠. 사람들이 음식물 먹다가 놔뒀더니 거기서 구더기가 나오더니 파리가 되더라는 거야. 아, 그렇구나. 생명은 저절로 생겨날 수 있는 거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왔었죠. 그런데 아니야, 이거 틀렸어. 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분이에요. 혹시 아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바로 파스테르입니다. 혹시 파스테르가 생각나지 않는 분들이라도 이전에 교과서에서 백종원 플러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걸 갖고 실험하신 분입니다. 네, 생물이 잘 자란 배양학이 있는데 이것을 깊고 좁은 유리병 속에 넣고 막아 놓으면 공기 중에 있는 미생물이 접근할 수 없어서 아무리 오래 있어도 저절로는 생명체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해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팔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설명이 가능해졌죠? 자, 외부에서 생명체가 접근하지 못하도록만 하면 절대로 생명체는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파스테라가 실험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생명체는 반드시 무엇으로부터만 생겨난다고요? 생명체로부터만 생겨난다. 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모든 교과서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현미경으로 보는 이런 작은 미생물들은 저절로 생긴 걸까요? 아니면 누가 만든 걸까요? 그러면 굉장히 머뭇거리게 되죠. 그래서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건물은 저절로 생긴 건가요? 누가 만든 걸까요? 당연히 누가 만든 거죠? 라고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건물이 생길 때 이 건물이 만들어진 거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보지 않아도 이건 틀림없이 누군가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거는 생명체와 무생명체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인데 그것이 바로 질서라는 거예요. 자, 이 건물은 채곡채곡 잘 다듬어 쌓은 걸 보니 이건 저절로 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누군가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더 쉽게 설명드리면, 저 숲은 막 이렇게 그 무질서한데, 와, 여기 정원은 얼마나 질서 있게 잘 다듬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유치원 꼬마도 금방 알죠? 아, 저거 숲은 막 저절로 나무가 막 자라서 된 거네요. 아, 저 정원은 정원서가 잘 만들고 다듬어서 된 거네요. 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네, 저절로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바로 진화의 주장이고, 아니야. 저거는 반드시 누군가에서 만들어진 거야. 라는 주장이 바로 창조의 주장인 것입니다. 근데 진화론에서는 여러분 잘 알듯이 생명체가 저절로 생길 가능성이 있대요. 우리는 저절로 될 가능성을 확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확률을 한번 공부해 볼 텐데 좀 재밌게 공부하기 위해서 원숭이 선생님 모셔왔습니다. 네. 자, 예를 들게요. 원숭이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원숭아, 너 한번 이렇게 한번 쳐볼래? Monkey and Typewriter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자, Monkey and Typewriter는 다음 보시다시피 19개의 글자가 쭉 연결된 거죠. 일단 M자부터 나와야 돼요. 근데 원숭이는 타자기를 마구 두들길 줄 알았지 칠 줄은 모르는 거잖아. 마구 두들겨요. 그러면 원숭이가 몇 번 정도 두들기다 보면 M자가 나올 수 있을까요? 네, 40번. 그게 확률이 40분의 1의 확률이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19글자가 순차적으로 나오려면 당연히 19승을 해야 되고, 그럼 확률은 3 곱하기 10의 30승분의 1인데, 숫자로 보니까 굉장히 희박한 확률이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인지 감이 탁 안 오시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원숭이가 타자기를 무지 빨리 잘 두들긴다고 합시다. 1초에 10번 막 두들길 수가 있어요. 근데 혼자서는 못하죠. 그래서 1초에 10번 두들 수 있는 똑같은 실력을 가지는 원숭이가 10억 마리가 동원이 됐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1초에 10의 10승번 쳐지고 그러면 몇 초 걸릴까? 3 곱하기 10의 20승초. 간단한 계산이죠. 근데 이 시간 초를 년으로 바꾸면 여러분 깜짝 놀라게도 95조 년 이상이 나옵니다.
이 말은 19자로 되어 있는 간단한 정보도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확률을 이렇게 이제 이해하셨으면, 자, 생명체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물질은 단백질입니다. 네. 이 단백질은 다음과 같이 아미노산이 쭉 연결된 거거든요. 근데 아미노산은 다음과 같이 20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미노산은 두 가지 형태를 띌 수 있어요. LD. 그런데 생명체를 이루는 단백질은 100% L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약간의 D형 아미노산이 있으면 단백질 기능은 아예 상실돼 버리는 거죠. 자, 이 정도 이제 아셨으면은 단백질이 형성될 확률을 계산할 준비가 되신 거예요. 자, 간단한 리보누클리아제 124개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생명체를 이루려면 아까 DL 중에서 L이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2분의 1 확률이죠. 근데 이제 그 아미노산의 종류가 20종류라 그랬으니까, 이 정확하게 요 자리에 올 확률은 40분의 1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124개가 순차적으로 연결되니까 아까도 했지만 124승을 해줘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 듣도 보도 못하는 확률이 나오는데 10의 198승분의 1이에요. 왜 여러분이 이 확률을 보지 못했냐? 과학에서는 10의 50승분의 1은 0으로 여겨요. 왜냐하면 전 우주가 다 동원돼도 10의 50승분의 1의 확률을 이루는 일은 우주 안에서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은 생명체가 저절로 생겨났을까? 사실은 어려운 질문인데 이제는 확실한 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생명체는 저절로 생겨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연 그러면 점진적으로 진화했다니까 진화의 중간 단계가 존재할까라는 걸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손주들이 개 사달라고, 강아지 사달라고 난리죠. 자, 개의 종류가 많은데 이건 대표적인 거고요. 사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뭐, 간단히 생각해봐도 앞집에 흰둥이와 뒷집에 검둥이, 암놈, 순놈이 서로 사이좋게 놀더니 새끼를 낳았어요. 흰 강아지 가능하죠. 검은 강아지도 가능해요. 얼룩이 강아지도 가능해요. 얼마든지 개 안에서 변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늑대개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늑대도 같은 개과입니다. 그래서 늑대개가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개 안에만 머뭅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화론은 종에서 종을 뛰어넘는 진화가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류에서 파충류, 파충류에서 조류 이런 식으로요. 근데 같은 진화 그러니까 혼동을 하고 계세요. 엄밀하게 이건 대진화입니다. 종에서 종을 뛰어넘는 진화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진화론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학생들은 어류에서 파충류로 진화해 나간다고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배우셨잖아요. 자, 이 말이 맞다면은 어류부터 이런 파충류까지 점진적으로 이렇게 서서히 변해해 나가는 점진적인 진화를 보이는 중간 단계에 당연히 있어야 진화론이 근거가 있는 거겠죠. 근데 진화론에서 중간 단계 있어. 그러면서 제시하는 게 바로 이것이죠. 교과서에 다 실려 있습니다, 지금. 뭔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도 다 배웠을 텐데. 네, 바로 실러켄스입니다. 그리고 이 실러켄스를 어떻게 지금도 교과서에 설명하고 있냐면, 야, 실러켄스가 뭔지 알아? 어류에서 실러켄스를 거쳐서 파충류에서 포유를 가는 중간이야 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깜짝 놀랍게 발견됐어요. 이 실러켄스가요, 아프리카에서 발견됐어요. 아시아에서 또 발견됐어요. 수족관에서 산채로 잡혀온 놈이 있습니다. 실러켄스는 중간 단계가 아닌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배운 거 기억나시죠? 파충에서 조류로 진화해 나갔다고. 네. 그러면 파충에서 조류로 진화해 나가려면 당연히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라고 배우셨죠? 교과서에 다 있는데? 맞아요. 네, 시조새입니다. 근데 이 시조새에 대한 새로운 그 연구 결과가 사이언스지에 발표가 됐거든요.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고생물학자들은 시제를 날개 거진 공룡으로 해석해 왔으나 그렇지 않다. 시조새는 장가지에 앉을 수 있는 완전한 새이다라는 거죠. 완전한 새다. 그래서 실러켄스 역시도 중간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네. 그래서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파충류와 조류 사이의 진화를 보여주는 어떤 화석도 알려진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 단계의 대표라고 알려져 있던 실러켄스도 시조새 역시도 중간 단계가 아니고 그 외에 어떠한 중간 단계도 발견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그럼 도대체
이 다윈의 진화론이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는 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윈은 세포로부터 쭉 진화해서 사람까지 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죠. 네. 그런데 왜 이런 진화가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다윈은 세 가지가 진화의 원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체변이, 생존경쟁, 자연선택. 근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진화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윈이 들었던 예는 바로 기린이었습니다. 기린 중에는 목이 짧은 거 있고 긴 것도 있다. 이게 다윈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중에 목이 긴 놈은 위에 것까지 따먹을 수 있으니까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 이것들이 살아가면서 자연적인 선택에 의해서 목이 긴 기린 됐다라는 것이 다윈의 설명인데 이 설명이 맞는 것일까요? 틀린 것일까요? 이제는 완전히 틀린 것으로 판명이 됐어요. 유전학이 나오면서 획득 형질은 유전 불가라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건 틀렸다라는 거예요.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여러분, 아기 기린도 목이 길잖아요. 왜 길까요? 당연히 엄마 기린이 길었으니까요. 엄마 기린 왜 길까요? 증조 할머니의 기린이 길었어요. 그쭉 올라가면 최초의 기린도 목이 당연히 길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설명이 그냥 저의 설명이 아니라 이걸 또 과학적 실험으로 증명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는 과학자입니다. 바로 이분이에요. 누굴까요? 네, 맞아요. 멘델입니다. 여러분 유전 법칙 다 배우셨죠? 부모의 형질만 자손에게 전해진다. 네, 강낭콩 갖고 실험했다. 뭐 이런 거 다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이거 모르실 거예요. 이 멘델은 수도원 원장까지 하신 분입니다. 수도원 안에서 이걸 연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멘델이 발견한 유전 법칙이 외부 세계에 알려지는 데까지 70년이 걸렸어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멘델과 다윈은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다 유럽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후에 과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윈이 멘델의 실험 결과를 알았더라면 종의 기원을 결단코 질문하지 않을 거예요. 당연하죠. 그 틀렸다는 건데. 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조사하면서 유전 법칙을 세계 최초로 발견한 것이 멘델이 아니라 우리나라 할머니들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무슨 얘기냐고요? 예, 여러분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아, 이거보다 정확한 유전 법칙을 설명하는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여러분 말은 덩치가 크고 힘이 좋습니다. 당나귀는 왜소하지만 아주 끈질깁니다. 그래서 말과 당나귀를 억지로 인공교배를 시켜서 태어난 것이 노새이죠. 근데 노새는 힘도 좋고 인내력이 좋아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왕조풀만 노새를 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특징이 있는 노새에게 치명적인 결점이죠. 무엇일까요? 네, 다음 세대 새끼를 두지 못해요. 같은 종 안에만 있는 것이 다음 종으로 넘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다른 예를 들어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라이거 타이온 마찬가지예요. 태어는 나지만 다른 종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점 밝혀지면서 진화론 학자들이 모여서 그 학회를 열은 것 중 가장 큰 학회가 1980년 시카고에 있었고 그 학회 결과가 사이언스지에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네. 비판받는 진화론인데 왜냐하면 이 당시에 진화론 학자들이에요. 그들이 두 가지 결론을 내렸어요. 학회를 통해서. 첫째로 중간 형태의 화석은 존재하지 않는다. 변이의 축적으로 진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 진화론 맞는다는 얘기에 틀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확인되면서 그다음부터는 정말 이상한 괴물 이론이라든지 이상한 이론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다윈의 진화론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젊은이들이 꼭 질문해. 아니, 그러면 창조가 과학적 근거가 있다라는 거요? 근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런 질문이 꼭 나오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이런 진화가 전혀 불가하다는 걸 설명합니다. 그리고 저는 과학자로서 진화는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 바로 그러면 창조가 과학적 사실인가? 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창조가 과학적 사실인가를 알기 위해서 여기도 또 세 가지 질문이 필요합니다. 네, 생명이 창조된 증거가 정말 있는 거냐?
다음으로는 각종 생물이 정말 처음부터 창조됐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사람도 창조된 증거가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가지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생명이 창조된 증거가 있는가? 여러분, 여기 보이는 이 비행기는 인류 최초로 만들어진 비행기입니다. 그러나 처음 진짜로 만들었던 그 비행기는 남아있지 않고 복사품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저와 같은 비행기가 정말로 만들어진 적이 있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뭘까요? 그건 바로 기록물이죠. 여러분, 설계도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설계도 그대로 만들어서 그 복사품이 전시될 수 있는 거예요. 설계도가 있단 말은 설계자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네, 우리가 잘 아는 라이트 형제죠. 자, 이들은 비행기를 설계해서 날렸기 때문에 그 능력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간단한 논리입니다. 설계도가 있단 말은 설계자가 있단 말이고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 지금 여기 나르는 새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이 나르는 새의 설계도를 발견해 왔다면 이 새도 누군가에서 만들어졌다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겠죠. 네. 그런데 정말 이 새의 설계도가 발견됐습니다. 정말이에요. 뭘까요? DNA입니다. 네. DNA 소개해드리면 DNA는 4개의 핵산으로 돼 있어요. 시토신, 구아닌, 아데닌, 티민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냥 보시니까 T는 반드시 뭐하고만 연결돼요? A. 그럼 C는 뭐하고만 연결됩니까? 항상 D. 이 두 코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코드로 생명 정보를 기록한 것이죠. 여러분, 컴퓨터는 모든 기록이 가능한데 컴퓨터는 사실 숫자 2개뿐이 모르죠. 0과 1. 이거를 이용해서 현대과학에 와서야 컴퓨터가 가능한 것인데 이제 와서 알아보니까 D는 이미 TACG 이 두 가지 코드로 완벽하게 생명 기록을 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DNA를 뭐라고 정의 내렸어요? DNA, the blueprint of life. DNA는 생명의 설계도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생명이 창조된 근거가 있는가? 이거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 이제는 확실한 모든 생명체에 바로 설계도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창조된 증거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다음으로 그렇다면 처음부터 창조돼서 각종 생물이 함께 존재했는가? 이 부분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화석은 과거에 생명체가 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화석이잖아요. 근데 진화론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화석은 표준 화석이에요. 표준 화석은 뭐냐면 진화론 시대를 나눠놨잖아요. 신생대, 중생대, 고생대. 근데 각 시대에만 살던 생물체의 화석을 표준 화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생대를 한번 보시면 중생대에만 살았던 것 중에 하나 공룡이잖아요. 그죠? 진화론은 그렇게 주장해요. 공룡은 중생대에만 살다가 멸절했다. 그래서 공룡의 화석을 발견되면 중생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실 때 고생대의 가장 대표적인 화석이 뭐라고 배우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바로 삼엽충이죠. 네, 삼엽충. 이것이 발견은 적어도 2억에서 5억 년 전이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발견됐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미국 유타에서 사람의 발자국 발견됐어요. 분명히 사람의 발자국인데 여기 보니까 사람의 발자국과 함께 꽉 눌려서 만들어진 화석이 보입니다. 제가 확대해 볼게요. 무슨 화석일까요? 자, 무슨 화석입니까? 삼엽충의 화석. 이 말은 뭐예요? 사람과 삼엽충이 같은 시대에 같은 장소에 같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거 하나로 게임 끝이죠. 네. 진화론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돼요. 처음부터 같이 있었다는. 근데 더 놀라운 건 우리나라에서 발견됐어요. 경남 남해에서 이런 공룡의 발자국이 발견됐다는 그 뉴스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 공룡의 발자국 2개 보이시죠? 근데 옆으로 그 다른 발자국이 쭉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를 과학자들이 가서 분석했어요. 무슨 발자국으로 확인됐을까요? 사람의 발자국. 공룡과 사람이 같이 있었다는. 그런데 전남 해남에서는 엄청나게 큰 공룡의 발자국이 꽝꽝꽝꽝 저렇게 발견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세계 3대 공룡 서식지예요. 그 중에서도 이 해남 지역은 가장 큰 공룡들만 살았어요. 실질적인 주라기 공원이죠. 네. 근데 이 공룡의 발자국 화석과 함께 동시에 이 발자국도 발견됐습니다. 무슨 발자국 보이시나요? 바로 새 발자국.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공룡이 중생대에 살다가 다 멸절하고 신생대에 들어서서야
조류, 새가 나타난다는데 웬걸요? 공룡과 새는 같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최근에 발견한 것 중에 진주 거진리에서 엄청나게 많은 물새의 발자국이 떼거지로 발견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물새 발자국이 뭐와 함께 눌려 있었어요? 바로 공룡의 발자국. 이거 진주 교육관에 지금도 전시되고 있어요. 공룡과 새가 같이. 자,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서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석이나 그 어디에도 오랜 시간 동안 진화했던 어떤 증거도 없다. 근데 문제는 일반 사람들은 이런 문제점을 전혀 듣지 못한다는 그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내려가서 볼 수 있는 바로 그곳에 사람과 공룡, 공룡과 새, 그리고 사람과 삼촌 전부 같이 발견. 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각종 생물을 함께 창조하시고 그래서 함께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창조된 증거도 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같이 살펴보죠. 자, 제가 학생들 교과서를 찍었는데요. 오스트랄피테쿠에서 잡아오는 네안데르탈인 크루마뇽인으로 진화해 나갔다. 여러분도 그렇게 배우셨죠? 가장 유명한 유인원 중에 하나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죠. 이름도 있어요. 루시라는. 근데 이런 뼈들이 발견됐는데 막 이런 모형을 통해서 진짜 뭔가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호도하고 있죠. 그런데 이 루시에 관한 최근 그 연구 결과가 사이언스지에 발표가 됐어요. 이렇게 새로운 증거들은 루시가 주먹으로 걸었던 모습을 보인다. 주먹으로 걸었다는 것은 서서 걸었다, 기어서 걸었다. 기어서 걸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과거에 살던 원숭이의 한 종류로 이제는 판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진짜 서서 걸었어라고 발표된 게 자바 직립 원인이죠. 얘가 왜 자바 직립 원이냐?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발견됐어요. 두개골, 대퇴골 이빨이 발견됐는데 실물 보여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자, 이거를 발견한 사람은 네덜란드의 군의관이었던 디부아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요, 무려 350년 동안 식민 정치를 했어요. 어마어마하죠. 350년. 그런데 네덜란드뿐 아니라 유럽의 강국들은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대륙을 계속 식민지화하고 계속 자기들이 잡고 있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정당성이 필요하죠. 이게 당연해라는 정당성. 그 가장 좋은 정당성이 뭐냐? 야, 동물 세계를 봐. 고등동물이 하등동물을 지배하면서 사는 거, 이건 원래 자연의 이치야. 우리 더 진화된 백인이 덜 진화된 너희 흑인이나 황인 지배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거야. 본래? 증거? 유인원. 바로 이런 논리. 그래서 디부아는 인도네시아 파견되면서 바로 유인원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래서 1891년 자바섬에 있는 솔로 강변에서 두개골을 찾았는데 인간보다 작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1년 후 솔로강 저 하류 15m 떨어진 지점에서 대퇴골과 이빨을 찾습니다. 근데 저 대퇴골 보니까 충분히 걸을 수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자바 직립 원인입니다. 라고 발표를 하니까 모든 사람이 원했던 거잖아요.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영웅이 된 거죠. 부하영예를 다 누렸죠. 근데 이분이 그래도 의사인지라 죽기 전에 양심선언을 합니다. 아, 저 죄송해요. 두개골은 긴팔 원숭이 거고 대퇴골만 사람일 겁니다. 뭐예요? 인간의 욕심, 국가의 욕망 이것이 딱 부딪혀서 만나서 바로 이와 같은 잘못된 자바 직립 원인을 그냥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출현했는데 충분한 화석 기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아빠와 아들이 다정하게 사진을 찍었어요. 여러분 좀 닮았나요? 전 닮은 것 같은데요. 네. 아빠와 아들, 딸과 엄마는 반드시 닮을 수밖에 없어요. 왜? 바로 유전 정보, 유전 인자를 이어받기 때문이죠. 근데 이와 같은 DNA 유전 정보는 어디에 들어있냐면 염색체 속에 들어있고 염색체는 세포 핵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배울 때 인간의 유전 염색체가 몇 개라고 배우셨죠? 23쌍 46개. 근데 이 모든 염색체 속에 들어있는 DNA 유전 정보에 관한 연구, 그거를 우리는 휴먼 게놈 프로젝트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14년 동안 연구가 됐고 전 세계에 3,000명의 이상의 과학자가 동원됐고
27억 달러 이상의 연구비가 투여가 됐어요. 전 세계 선진국들이 힘을 합친 가장 큰 세계 연구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죠. 네. 그리고 이 연구 결과가 발표됐어요. 뭐라고 발표됐습니까? 휴먼 게놈 블루프린트 오브 라이프. 인간의 유전체는 바로 생명의 설계도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연구하는데 어떻게 13년이나 그 많은 과학자가 동원돼서 그 이유는 가장 작은 것에 가장 큰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 한 몸 안에 어느 정도의 정보가 들어있냐면 150조 기가바이트가 들어있어요. 자,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감이 안 오시죠?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2012년 기준으로 전 세계 모든 정보, 전 세계 모든 USB, 하드디스크, 컴퓨터, 모든 정보를 싹 긁어 모으면 3조 기가바이트.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몸 안에 있는 유전 정보가 전 세계 모든 정보량의 50배가 넘는 거죠. 어마어마한 정보량이에요. 네, 지금 설명드린 거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설계도는 저절로 생길 수 있나요? 만들어질 수 있나요? 없죠. 네. DNA는 생명의 설계도인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모든 생명체에는 DNA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든 과학계에서 증명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인정하지 않는 과학자 한 사람이라도 전 세계에 있을까요? 없죠. 이거는 완전 과학적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가지로부터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뭘까요? 한 번만 생각해보면 한 가지 결론뿐이 없죠. 무엇입니까? 생명을 만드신 창조주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는 어떠한 결론도 나올 수 없어요. 근데 이 생명을 만든 창조주께서 정말 본인이 하셨다고 증언까지 남기셨죠. 뭐라고 증언을 남기셨습니까? 바로 내가 친히 이 땅을 만 바로 내가 인류 창조했고 내가 손수완을 폈으며 모든 별이 명 하나님께서 친히 땅을 만들고 그 외에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대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비슷한 모습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했던 의미가 뭘까?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걸 알기 위해서 아주 쉬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신라시대 때 까치집하고 조선시대 때 까치집하고 요새 까치집의 모양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게 어려운 질문인가요? 그럼 더 쉽게. 신라시대 때 벌집하고 조선시대 때 벌집하고 요새 벌집 모양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같죠. 왜 그럴까요? 사람의 모든 생명체는 처음 하나님의 심어놓으신 본능, 그것에 의해서만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요. 창조성이 들어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창조성 있는 존재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의 존재예요. 어마어마한 그래서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설계도가 발견됐어요.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만 주시면은 여러분이 어떤 모습, 어떤 모양인지 그 안에 생명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누구나 내 몸 안에 나의 설계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인간이 창조된 증거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과학자들이 창조의 증거들을 너무나 확실하게 발견해 놨기 때문에 분명하게 저는 과학자로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창조는 과학적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만들어 놓으신 거, 우리 화석을 통해서 다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과에서 이렇게 줄을 그어놓고 지금도 진화론만을 가리키는 거죠. 지금 시대가 언제인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이 시대에 어떻게 저렇게 아직도 주장을 하고 있을 것인가? 저도 궁금했어요. 근데 진화론 학자가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논문에다 밝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소개해드립니다. 진화론이 입증되지 않았고 입증되지도 않을 것이다. 진화론 학자도 이제는 진화론 문제 있구만 라는 것을 감 잡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진화론을 계속 주장할 수밖에 없는가? 이유를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특별 창조가 다른 대안이므로
우리는 진화론을 믿는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을 포기하고 나면 창조됐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잖아요. 나 하나님 인정하기 싫어. 그러니까 틀렸다 맞았다 상관없어. 진화론을 놓을 수 없어. 그래서 여기 표현이 뭐예요? 진화를 믿는다 그러잖아요. 사실 우리보다 신앙이 더 좋은 사람들이. 왜 이걸 포기 못할까요? 진화론은 자기들의 존재를 설명하는 유일한 근거예요. 그걸 빼면 자기 존재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화론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진화론은 그런 의미에서 학문적 영역이 아니라 이건 신앙의 영역이고 영적 영역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를 드리고 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핵무기를 많이 감축했지만 현재 존재하는 핵무기만으로도 75억 전 인구를 5번 이상 죽일 수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것이 핵무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100세까지 살면 뭐 별 후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2100년에 세계 제3차 대전이 일어났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불행에도 핵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어? 계속 전철도 운행되고 TV도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하고 들여다봤더니 아, 로봇은 안 죽고 살아남은. 그 지구상에서 이제 로봇들만 이제 막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로봇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로봇가 궁금해졌어요. 야, 우리 로봇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 아, 궁금한데 옆에 있는 사람 로봇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겠다는 게 안 되겠다.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해보자. 로봇 전원 집합! 로봇가 다 모였어. 로봇의 귀여운 세미나를 열었어. 야, 우리 로봇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거 알 수 있는 방법 아는 사람 있으면 좀 발표를 해봐. 저 뒤에 로봇 하나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 있잖아요. 우리 로봇의 구성 성분을 조사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와, 맞아. 그거 간단한 걸 몰랐네. 그럼 너부터 뜯어보자. 그래서 그 로봇을 뜯기 시작했어. 머리를 뜯으니까 반도 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바로 실리콘이었어요. 근데 몸통은 아주 가벼운 거로 돼 있었어요. 바로 알루미늄이었어요. 근데 팔다리는 가장 강한 거로 돼 있었어요. 뭔가 봤더니 바로 철이었어요. 아, 우리 로봇가 복잡한 줄 알았지만 실리콘 알루미늄 철이 결합해서 된 거네? 라고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 저쪽에 있는 로봇 하나가 손을 번쩍 드는 거야. 왜? 저 있잖아요. 제 머리 안에, 제 메모리 안에 과학자들이 우리들 설계하고 만들던 메모리가 남아있는걸요? 그거 참 이상하네. 그걸 어떻게 믿어? 증거도 남아있어. 뭔 증거? 설계 도면이 제 메모리 속에 있어요. 로봇의 모습, 팔다리, 동작 방법, 치수 하나하나까지 설계 도면이 있는걸요? 그거 참 희한해. 자, 여러 로봇들. 이 로봇 외에 이런 메모리가 있는 로봇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볼까요? 아무도 없잖아. 너 하나만 이상한 로봇이야. 그 메모리 다 리셋. 다 없애버려. 그리고 최종 결론을 로봇이 내렸습니다. 우리 모든 로봇은 실리콘 알루미늄 철이 결합되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최종 결론이 내려졌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모든 로봇 학교에서는 로봇 학생들이 실리콘 알루미늄 철이 우연히 결합해서 만들어졌다고 배우기 시작했더랍니다. 재미있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이상하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아니면 전 세계 모든 교실에서 똑같은 일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선생님, 우리 생명체가 어떻게 생긴 걸까요? 야, 구성 성분 보면 알지. 뭐죠? 단백질이잖아. 단백질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아이, 무기물, CNOH, 이 무기물이 결합해서 단백질이 된 거잖아. 무슨 얘기예요? 과학자에 대한 기억이 상실된 로봇은 연구하면 실리콘 알루미늄 철이 우연에 결합됐다는 그 결론뿐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상실한 인간들이 연구하면 진화돼서 됐다라는 그 결론밖에는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을 기억해야 이 로봇이 자기 존재를 뭔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 없이는 우리 존재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인데 나를 누구인지 엉터리로 하면 엉터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를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야 나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에게 목적이 있어요. 볼펜은 글씨 쓰는 게 목적입니다. 마이크는 소리를 증폭하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글씨가 안 써져. 그런 볼펜 가치가 없죠. 소리가 안 나와. 그런 마이크 가치가 없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자랑스러운데 아주 안 좋은 거로 1등인 것도 있어요. 그 중에 제일 가슴 아픈 거 바로 자살률입니다. 자살률 세계 1위인데, 물론 자살하는 사람마다 다 기부한 사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정말 끝에 목숨을 끊는 그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을 때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의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목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치가 없고 목표가 없는데 살아볼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적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아까 마이크의 목적이 소리를 증폭하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그 소리를 증폭하는 그 목적을 마이크 스스로 정했어요?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정했어요?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정했어요. 우리가 가치 있는 삶 속에서 인생의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알려주실 분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치 있는 삶은 어떤 삶을 할 것인가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하셨죠. 그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독생자가 역사를 꿰뚫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거보다 어마어마한 사건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굿뉴스다,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늘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한 구절 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자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복음이 바로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지만 백성들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땅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세대는 뭐 대한민국에 있든 어디에 있든 다 미전도 종족이에요. 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정말 이들을 꽉 가리고 있는 가시덤불 치우지 않고는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야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를 인정할 수 있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모든 다음 세대, 청년 세대에게 우리 복음의 가장 최전방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저희 역사를 주십시오. 하나님 원그 참은 이 복음이 강조되고 하나님 정복하면 아버지 우리를 복음을 주셨소서. 아멘. 주님 역사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정복,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아버지께서 우리를 설계하시고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원전히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를 주십시오. 하나님 노래합니다. 신뢰합니다. 하나님 기도받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권세를 주신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이라고 나아가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창조주이신 아버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저도 그 선교 현장에 계속 정말 최전방에 계신 선교사님들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그런 모든 선교사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멘.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정말 신앙 고백을 같이 이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KWMI에서 이렇게 허락을 해 주셔서 제가 이제 네 차례입니다. 오늘 첫 번째고요. 앞으로 시리즈로 4번에 걸쳐서 창조과학 시리즈를 하게 됩니다. 창조과학은 시리즈로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하면 그 다음에 질문이 계속 꼬리를 물고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좀 과학적 내용이 많아서 조금 아이고 이거 옛날 거 생각하니까 골치가 아프네라고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음 수요일에는 창세기 1장을 다룹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까? 이걸 할 거고요. 그 다음번에는 창세기 6, 7, 8장에 있는 노아 홍수를 다루게 됩니다. 이 노아 홍수는 이 창세기에 있는 내용들을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종말론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걸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3주 정도 쉬고 그 다음 수요일 날 제가 이 진화론이 현대 사회에 그리고 신앙에 교회에 어떤 영향력들을 미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귀한 특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것 생각하면서 통성을 기도하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우리의 사랑하는 동료들 가운데, 지체들 가운데 절실히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이제 최진계 선교사님 이제 이번 17일부터 항암 2차 지금 예약되어 있습니다. 1차 하시는 동안 너무나도 고통스러우셨다라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 위하여 하나님께 친히 주장하셔서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최정희 선교사님 또 역시 이제 17일 날 손가락 관절 수술 예정되어 있고, 또 우리 박명수 양은혜 선교사님 손자인 박하랑 이제 6살인 어린 아이입니다. 이제 21일부터 5주간 방사선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분들이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치유의 기적의 역사가 필요한, 참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치료받고 계시는 또 수많은 우리 지체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 금식으로 또 동참해 주시고 시간 주신 말씀과 또 간절한 우리 기도 필요한 분들을 위하여 다 같이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바른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하여 자식이 어떻게 살까요? 내가 그를 그중에 나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서 이하여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주님을 섬기지 않았을 내가 있게 건강의 하나님 살아가는 삶의 존재 이유와 자신의 후보임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여 건강에 도와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명확히 하나님이 밝혀주시는 우리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서 주어진 삶을 그에게 아름답게 그리고 행복하게 내 가운데 살아가는 역사하시고 역사하시고
가지 창조 가운데 성당하는 진들의 마시며 하나님 주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생명의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할렐루야 주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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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의 날이고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있는 유럽을 하나님께서 정치와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공급되시기를 원합니다.
유리 여겨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영마다 아버지 집마다 아버지 손의 일을 알 수 없는 확실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또 우리 생애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정말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나가게 도와주시고 그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는 영혼들 가난한 영혼들 불쌍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땅의 아버지 하나님 에서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주님께서 생활과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역사하심을 믿고 주님은 다음은 마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김철의 목사님께서 주여. 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부족한 것들 오늘도 건강 주셨고 아직 사지가 멀쩡하고 아버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아버지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자성도 교수님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고 이 세상에 사탄이 아버지 온갖 거짓말로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지만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이 바른 눈이 열려서 바른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드렸던 우리의 기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이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버지 참으로 육체적인 연약함과 아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아버지 참으로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믿음으로 주의 말씀대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며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연약한 우리 지체들 가족들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이 시간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 주시고 아픔 주실 때 주의 약속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좀 간절히 이제 입원하고 있고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치료 예정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아픔이 어려움이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 믿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연약함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가족들에게도 주님 큰 믿음 주시고 끝까지 튼튼히 서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오늘 우리 차성도 교수님 보내주시고 이제 앞으로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 이 세상을 얼마나 놀랍게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그거 맡기셨는지 믿고 아버지 우리가 담대하게 악한 아버지 사탄의 거짓말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나를 만드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직분 맡아서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사랑하는 우리 KWMI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하는 모든 현장에서 아버지 주여 그리고 또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지체들 연약한 상태에서 주님께 부르짖고 수술을 기다리고 치유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아버지 기적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북한의 형제들 울부짖는 그 모든 처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다음은 KWMI 총무님이신 유승도 선교사님께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저희에게 은혜 특강을 해주신 우리 자성도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회에 남은 다른 강의도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를 맡아 수고해 주신 여러 선교사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6시 40분까지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홍현수 목사님 사회해 주시고 박무성 선교사님 기도로 섬겨 주시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7시에 있는 예배 섬김이 기도에 함께 해주시고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예배 감사 추천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소피아 선교사님께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개인 기도 및 국가 기도 제목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가능한 화면을 켜고 예배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오늘은 차성도 교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내일은 우리 최원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금요일은 이용남 선교사님, 또 저녁에는 곽에스더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섬겨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유럽 대륙을 품고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유럽 대륙에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4시 중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자유롭게 들어오셔서 함께 해 주십시오. 예, 대담을. 네, 안녕하세요. 오늘 창조에 대한 것을 아주 어려운 내용을 잘 쉽게 이렇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성동 교수님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됐거나 아니면 인사하실 분들 있으면 손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나 잘하셔가지고 예, 우리 정영남 목사님 손들고 계십니다. 네, 교수님 정말 저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우리 교수님 오늘 창조과학회에 대해서도 너무나 설명이 분명하게 해주셔서 창조의 하나님을 자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춘천에 갔을 적에도 그 Z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오늘 그 창조에 의거해서 우리 선교를 하는 그 좋은 툴인 Z에 대해서 좀 이따 좀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네. Z에 대해서 교수님 설명을 감사드리고요. 아까 정경남 목사님 말씀하신 그 GTT 또 말씀도 해주시고 또 앞으로 기대하고 또 듣겠습니다. 네, 네. 네, 두 분께서 그리고 질문 있습니다. 질문, 네. 네네.
지금 강의하신 거 같은 거, 영어 강의를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혹시 외국 분이 하신 거라도 혹시 있으시면 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일 유명한 그 영어로 이런 대중 강의와 또 연구를 하는 미국의 단체가 AIG라고 있습니다. Answers in Genesis라고 있는데 AIG. 거기는 이제 영어 네.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만화들도 있고, 그럼 그리고 거기에서 미국에다가 이제 네, 거기에서 진화론에 대해서도 이렇게, 어, 반박하는, 이제 지금 우리 교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거 해주시는 내용도 나오나요? 예,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많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이제 책도 많고, 동영상도 많고, 만화도 어린이용도 많고, 세계적으로 가장 활동을 잘 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영어 자료는 거기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신윤미 선교사님하고 우리 정경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이크로 스쿨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는 김에 드리면은 제가 5월 말에 바로 이 KWMI에서 100만 마이크로스쿨 프로젝트를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저희 게트 춘천 사무국에 한 10분 정도의 선교사님 찾아오시기도 했고요. 지금 한 40분이 넘게 등록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마이크로스쿨 설립과 또 마이크로스쿨 운영하기 위한 책임자, 그리고 학습 지도사 훈련은 지금까지 거의 다 외국인들, 현지인들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해도 인도에 2차례 했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우간다와 케냐 했고, 그다음에 네팔 했고, 그다음에 방글라데시와 인도의 벵가로 쓰는 지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외국인들 대상으로 하는데 또 KWMI를 제가 만나면서 한국 선교사님들을 위한 것도 해야겠다. 근데 외국인들을 대상할 때는 영어와 뭐 인도 같으면 힌디어로 2가지 언어로 하게 되고 벵갈 같으면은 이제 벵갈어와 또 영어, 네팔 같으면 영어와 네팔어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번에 처음 10기 GLP, 근데 게트 리더십 프로그램 그것을 어, 한국어와 영어로,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님들이 하실 수 있는, 그리고 한국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같이 사역하는 현지인들, 그러니까 영어가 되는 그런 분들이 같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10월 27일까지가 등록 마감이고요. 11월 10일부터 책임자만을 위해서 2주 하고, 그 다음에 학습 지도사들이 등록을 같이 하실 분을 시키시면은, 그 다음에 6주 이렇게 해서 저희들 프로그램이 끝나면 이제 마이크로스쿨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KWMI는 우리 시민미 선교사님께서 전부 등록 도와드리고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안내를 올리시면 그걸 보시고 꼭 이번 기회에 놓치시면 한국어로 또 한국 선교사님을 위해서 하는 거는 글쎄 1년 뒤가 될지 2년 뒤가 될지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지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다 웨이팅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이번 기회에 하실 거면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말고 하시고요. 거기 링크되어 있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 마이크로스쿨이 무엇이고 어떻게 시작할 수 있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스쿨 저희가 24년에 처음으로 10개 세웠고 올해 전반기에 47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선교가 굉장히 활발히 일어난다는 증거들을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께서도 이것을 꼭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아 선교사님, 베트남에. 네, 안녕하세요. 오늘 큰 감동 받았습니다. 잘 들리나요? 네네. 네, 잘 들립니다. 예. 우리 교수님, 정말 귀한 사역 감사드리고요. 우리 선교사들한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또 4차에 걸쳐서
이렇게 계속 하신다고 하니까 더 감사하고요. 저는 베트남에서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네, 특별히 관심이 많고요. 또 마이크로 스쿨도 관심이 많네요. 예, 신은미 선교사님하고 연결해서 그 줌으로 수업을 하나요? 네, 맞습니다. 줌으로 저희가 합니다. 네.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죠? 네, 등록이 10월 27일까지고요. 수업 예. 시작은 월요일마다 하는데 11월 10일부터 첫 수업이 시작됩니다. 아, 예. 그러면 좀 같이 하고 싶습니다. 예, 너무 네, 귀한 사이고 젊은 학생들한테 신학생들한테 특별히 좀 자세히 좀 가르쳐 주고 싶고요. 귀한 사역 너무 감사하고요. 계속 발전하고 계속 많이 좀 애쓰시고 베트남도 한번 오셔야 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네, 박명수 선교사님 손들고 계십니다. 네. 예, 오늘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뭐, 다음에 또 하신다니까, 좀 다행입니다. 제가 제일 지금 문제는 그 창세기 1장의 젊은 지구론, 그게 아주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갖고 제가 좀 헷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하신다니까 기대가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초의 7일, 그 하루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고면에서 좀 확실하게 짚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큰 기대 갖고 다음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그 부분이 가장 뜨거운 감자이고 또 많은 관심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창조라는 주제로 할 텐데요. 그때는 그 부분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려서 네, 창세기에 나오는 그 날, 어떤 의미인지 네, 제가 잘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네. 영국에 계신 김은희 선교사님 손들고 계십니다. 네.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마이크. 안녕하세요. 오늘 클리어한 강의 흥미진진하게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PPT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또 누군가에게 이 설명을 잘 알고, 제가 메모는 했지만 이거 잘 전달을 잘 못할 것 같아요. 혹시 PPT를 주신다면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예, 이제 PPT 내용 중에 뭐 어떤 것들은 또 제가 허락을 받고 저만 씁니다라고 이렇게 다른 분에게 이제 그러시군요. 허락을 받고 쓰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바로 그 PPT를 전달해 드리긴 또 저도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냥 볼 수만 있는 PDF 파일로는 네,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PDF 파일로 해서 선교사님들이 보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임경철 총장님 예. 손들고 계십니다. 네. 아이고, 총장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차 교수님 오래간만입니다. 서강대학교 졸업하고 카이스트 가가지고 박사 돼서 강원대학으로 간다 그럴 때 그 강원대학에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오늘 더 깊게 넓게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서울 사람이 춘천 가가지고 춘천 사람이 돼서 은퇴하면은 자기 본 고향인지 서울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계속 강원대학에서 그 군부대까지 그 물리학 전공하고 그 또 창조과학 해가지고 군부대까지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했네요. 그 동기 박혜영 교수가 옆에서 보고 차승도 교수 나왔다 그러니까 그 군부대 그 간 거 보고 지금 다른 일이 있어서 옆에 지금 기도회의 한다라고 다른 줌으로 갔는데 굉장히 기뻐하고 박수 치고 갔어요. 너무나 기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차상대 교수님은 그 서강대학교 7호학번 제 제자입니다. 75학년 50년 전에 만나서
그 내비게이터 제가 일을 할 때 여러 명을 길렀는데 차성로 교수로서 지금 이 창조과학하고 또 마이크로스쿨, 나는 오늘 마이크로스쿨 또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창조과학하고 또 그때 7호 학번에 그 이제 장동수 박사하고 전진원 박사, 이 사람 이제 신학교 박사 되고 이제 그 신학 교수 되고 이제 목사들인데, 하여튼 7호 학번에 그때 했던 4년 동안 대학 과정에서 제 제자가 지금까지도 됐는데 너무 감회가 새롭고, 오늘 여튼 우리 차 교수님을 창조과학으로 어느 분이 소개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제가 모셔야 되는데 이렇게 돼서 좀 송구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감사하고 축복하고, 나중에 우리 개인적으로도 연락도 하고, 십몇 년 전에 우리 교회 한번 왔었는데 다시 한번 또 와야 될 것 같아. 감사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네, 우리 임경철 총장님은 제가 학부 시절에 저희 4년 선배님으로서 저에게 이제 같이 물리학 공부하면서 매일같이, 매주가 아닙니다. 매일같이 큐티하고, 큐티 체크해 주시고, 성경 암송 체크해 주시고, 그래서 저를 신앙적으로 훈련시켜 주신 그런 정말 귀한 선배님이십니다. 아마 그때 제가 참 게으른 사람인데 그렇게 저를 아주 하드 트레이닝 시켜 주셨기 때문에 제가 물리학도 계속 공부할 수 있었고, 또 성경 말씀 안에 머물렀고, 특히 영혼을 향한 전도, 그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계속해서 군부대에 매주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니었나 생각해서 우리 임경철 총장님께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연창 선교사님 힘들고 계시네요. 예,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군 생활을 그 15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거기서 이제 훈련 받고 50년대 3대대 대대 군종으로 또 그 교위도 세우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가보지 못했지만 그곳까지 가셔서 이렇게 복음 전해주시고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으시는 거 보니까 너무 훌륭한 일을 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수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15사단 그 제일 골짜기에 있잖아요. 그 찾아가기 정말 힘든 곳인데, 예, 그래도 거기에 한 달에 한 번은 꼭 제가 가서 신병교육대 들어온 훈련생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시간이 저에게는 인생의 제일 하이라이트였던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필리아라는 분이 진화론이 과학적으로도 잘못되었다면 창조론을 공교육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가르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한번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예. 그래서 지금 그 문제가 제일 문제입니다. 학교에서 계속 아이들이 진화론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것은 주마다 법이 달라서 그 진화론과 창조론을 같이 가르치고 아이들이 선택하게 해라. 법으로 그렇게 정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교과서 개정위원회라는 것이 창조과학회에서 일하던 분이 단체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교과서 개정위원회에서 새로운 교과서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 운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특별한 제도가 있습니다. 검인정이라는. 다른 나라는 검인정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가리키는 교사가 교과서를 선택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교육부를 통해서 검인정 된 것만 선택할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 생물학계 또 이런 학문 세계에서는 99%가 다 진화론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절대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아까 이유 말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것이 어떤 자기 존재의 근거예요. 이거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막히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검인정 제도 자체가 없어지는 게 더 낫겠다. 네, 그래서 원하는 학교에서 교사가 원하면 쓸 수 있게. 하여튼 그 운동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시면 기도해 주시고, 오늘 기도는 마무리 기도는 임경철 총장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있으시면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선은, 제가 지금 현재는 제일 집중하고 있는 것이 전 세계에 마이크로스쿨 통해서, 교육 선교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마이크로스쿨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전반기에만 47개 개교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후반기에,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200개 정도가 개설될 그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해낼 수 있는 인력과 재정이 확보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평생에 계속 해온 사역이 이제 이 창조과학 사역인데, 그리고 특별히 청년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는 전 세계를 위해서 하기 위해서 제가 사실은, 25개 언어로, 만드는 작업을 해오다가 중단돼 있어요. 왜냐하면 마이크로스쿨이 더 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크로스쿨 한 내년까지만 하면 모든 교과가 다 정착이 되고, 또 저희 훈련 프로그램이 정착이 되면 제 손이 조금 덜 들어간 상태가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25개 언어로 오늘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으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유튜브들을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것을, 하다가 중단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이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뭐 선교사님들 다 연세 있으신 분들 많으시지만 저도 이제 올해 70이 되고 나니까 제일 어려운 게 집중력이에요. 그게 집중력을 요하는 사역들이 많은데, 그래서 집중력을 잘 발휘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네, 3가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같이 마이크를 다 여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임경철 총장님께서 마무리하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차승도 교수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일들을 이루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MS에 대해서 전 세계의 많은 아이들에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전가하며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좋은 툴을 하나님 인생이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창조과학 교육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 25개국으로 하나님 번역하여 저들에게 또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창조주의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차승도 교수님 이제까지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교통에 아버지 하나님 아끼는 날까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집중력을 하나님 허락하여서 계신 그 사명의 달란트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뻐하는 새날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춘천에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대단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우리 교수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인력과 또한 재정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를 받게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성도 교수 아버지 하나님, 75년도 서강대학에 물리학과로 입학해서 이렇게 과학을 공부하게 하셔서 하나님 진화론이 온 대학 청년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12년 동안의 커리큘럼에서도 인본주의적인 또 이단적인 진화론을 가르쳐 진화론에 빠져서 많은 아버지시여 청년 대학생 또 그 영향을 받는 장년들까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악한 사단의 이론에 복음이 빛을 잃고 복음이 큰 장애물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께서 김영길 장로님을 통하여서 한국의 창조과학 교육을 신설해 주시고 또 우리 차성도 교수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강원대학교에 부임해서 수십 년 동안 창조과학을 통하여서 많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니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또 일찍이 성경 교육에 대안학교가 필요함을 알고
성경적인 교육, 또 창조과학을 기반으로 한 이 교육이 필요함을 알아 대안학교를 또 운영하고 또 대안학교를 통하여서 이제는 마이크로스쿨에 이 아버지 좋은 대안학교를 개발하게 해주셨어. 47개국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가는 세계를 복음하는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아버지 일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퇴 후에도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민족을 복음하고 제자 삼아 영광 돌리기 위한 달려가는 우리 차성도 교수와 또 그의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사 또 특별히 KWMI의 많은 선교사님과 연결하게 해주셔서 더욱 감사한데 우리 선교사님들과 동역하며 참 우리가 캠퍼스를 복음하고 또 아버지여 많은 직장들을 복음하고 민족을 복음하고 세계 복음화하여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 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성령 충만하여 예루살렘에서도 온 유다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 전하며 많은 영혼 구원하고 캠퍼스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을 영광 돌리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무나 귀한 감사합니다.